안녕하세요. 딱쟁이팀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를 본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한국이라는 환자에 빗대어 한국이 건강검진 결과를 브리핑하고 처방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처방에 앞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으로 GDP 오버슈팅 가능성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밀검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물 부분 검사 결과 현재 한국인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시간이 지나면 상승하고 있고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역시 동반 상승 중입니다. 특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소비가 올해 상반기부터 점차 회복해 나간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수출 호황은 실물 경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의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며 GDP 성장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비대면 수요 확대로 인한 반도체 호황과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인한 내구재 수출 증가가 동시에 발생해 향후 수출은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물 경기 회복이 과열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는 다양한데 미국의 경우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검사를 도입하여 과거 경기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발생 시 향후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과거와 상관없이 미래 추세적인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면 조기에 금리 인상 치료를 통해 과열의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이라는 단일 목표를 채택하여 한국의 상태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경기 과열로 인식되는 GDP 갭의 양수 전환이 발생할 때는 기준금리 인상 처방, 경기 침체로 인식되는 GDP 갭의 음수 전환이 발생할 때는 기준금리 인하 처방을 내렸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이 과열로 이어지는지 GDP 오버슈팅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향후 처방을 내리는 데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GDP 오버슈팅이 실제로 예상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며 빠른 경제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 역시 상승하며 GDP 전망 경로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올해 GDP 실적이 코로나 이전 예측한 기존 성장 경로를 오버슈팅할 수 있을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GDP 지수를 통해 판단했을 때 올해 4%의 큰 성장을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고려한다면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빠른 회복세를 경기 과열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오버슈팅 여부 판단을 위해 단기와 중단기 요인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오버슈팅의 가장 큰 재앙 요인은 델타 바이러스와 코로나 4차 대유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이전보다 위험합니다. 특정 집단 중심의 대규모 감염이 아닌 산발적 수도권 위주 감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겪어보지 못한 1000명대 수준을 4주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접종률이 가장 낮은 20, 30대 확진자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들의 백신 접종 시작이 8월 26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현재 확산세는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유행을 이끌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감염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 확진 케이스 중 델타 변이의 비율이 4주 만에 24배가량 증가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백신 공급 불확실성도 증가했기 때문에 실물 경제 회복세에 단기적인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학습 효과에 따른 소비 민감도 둔화로 이전보다 실물 경제에 타격이 적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현상은 그림에서 낮 웨이브에 해당하는 기간에 나타났는데 이때 평균 확진자 수는 집단 3차 대유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반면 4차 대유행은 3차 대유행을 뛰어넘는 확진자 수가 지속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를 비자발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 한 실물 경제 회복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는 이동성 지표로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 직후에 이동성 지표가 급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기간도 이 기간에 속합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표 직후에는 이동성 지표가 급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3일 이상 집합 제한 시행과 동시에 이동성 지표가 다시 감소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실물 경제의 충격은 이미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의 주간 매출 평균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오후 6시 이후의 매출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하여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의 충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불황이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향후에도 회복 가능성은 더욱 저하될 것임을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 악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에서의 매출 감소는 다른 부분이 그나마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던 올해 상반기에서조차 불황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향후 충격의 정도가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7월 소비자 동향 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던 경제 심리 지수가 또다시 꺾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아 현재의 상황이 극적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연장 또는 강화 입장을 내비친 만큼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실물 경제의 회복세를 둔화시켜서 향후 GDP 오버슈팅을 제약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GDP 오버슈팅의 중장기적 제약 요인인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상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회복은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지원 효과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산업인 제조업이나 대면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용 유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 일자리 증가가 근본적인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기 힘듭니다. 또한 자영업 역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자영업 비중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회복은 향후 고용 회복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충격 이후 거리두기 정책 시행 장기화에 의한 피해로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자영업 부문의 문제는 자영업자 감소로 인한 피해와 함께 고용원 해고에 따른 추가적인 취업자 감소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회복 부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보다 고정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충격 이후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원을 축소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자영업자 감소와 이로 인한 고용원의 구직난이 동시에 나타나 향후 국내 고용 상황의 회복에 재앙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요인으로는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미진 및 자동화 문제가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높은 취업 유발 개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부문의 회복에 있어 중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나 국내 대면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코로나 충격 이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면 서비스업에서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전부터 생산 비용 절감 및 생산 공정의 단순화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인 자동화 도입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면 서비스업 부문의 향후 취업 유발에 대한 기대는 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미진과 자동화 도입의 가속이 고용 상황에 대한 위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고용 회복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제약 요인은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문제와 이로 인한 장기 실업자의 증가입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부문 간 노동이동의 제약 및 부인구직 연결 효율성의 저하로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며 미스매치 문제는 비효율적 노동 배분 심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충격 이후 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며 장기 실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한 국내 장기 실업자는 구직 단념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용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왜곡으로 인한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향후 낙인 효과와 이력 현상의 발생으로 이어져 잠재 성장률 감소 및 자연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종 검사 소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기존의 성장 경로를 벗어나거나 GDP 갭이 플러스가 되는 등 경기 과열 상태에 진입했다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과열 억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GDP 오버슈팅 여부로 과열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현재 GDP 오버슈팅 상태는 아니며 7월 델타 바이러스 및 4차 대유행의 등장으로 경기 과열 상태가 아닌 경기 회복의 부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향후 성장 경로 예측을 위해 GDP 오버슈팅의 제약 요인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은 강력한 단기 제약 요인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 처방을 한 차례 지연시켜야 할 주된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는 팬데믹으로서 중장기적으로도 노동시장에 상흔을 남겼습니다. 장기 실업자 증가 등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기 과열을 걱정하던 올해 상반기와 달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경기 회복 둔화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코로나 확산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7월 재확산 이후 경제 회복세 둔화가 뚜렷하다면 금리 인상 처방을 한 차례 보류하고 처방을 더욱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의 지속 여부를 살피고 최근 확산세가 향후 성장 경로와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쟁이 팀입니다. 네, 저는 딱쟁이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센터장 최훈표입니다. 물가안정 제1과장을 맡고 있는 이찬희입니다. 물가안정 제2과장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금융안전 검사과장을 맡고 있는 김상효입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으로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오버슈팅 가능성 진단, 이걸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내용은 제가 보니까 등으로 인해서 자영업의 타격, 또 대면 서비스의 어려움, 또 고용 회복도 제한적이고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GDP의 오버슈팅은 낮다, 이런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정책에 반영을 하자 그러면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정상화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결적으로 뒤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자영업 타격,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 고용 회복, 제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거에 금리 동결 외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지, 한국은행이나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책을 주장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한국은행이랑 크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나눌 수 있으면 한국은행이랑 통화당국,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을 포함한 시중은행, 그리고 정부,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은 업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취약계층의 대부분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대면 서비스업 위주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신용을 얻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먼저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만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작년 3, 4월과 같은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다시 계속되다 보니까 한 차례 연장을 하고 또 그 한도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회복세가 다시금 꺾였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시행됨에 따라서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SPV 운영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러한 이제 정책들을 계속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나 40년 정책 모기지론과 같은 정책을 내세울 수 있겠고, 또한 이제 변동금리가 높은데 장기 고정금리의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및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선별해서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좀 더 금리 인상 시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는데 버퍼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정책을 말씀드리면, 정부 측면에서는 이제 희망 행복 자금이나 국민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대상 9월 말까지 90%나 지급을 예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보면은 GDP 성장률 오버슈팅이 확인되거나 예상되어야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GDP 성장률이 오버슈팅은 아니지만 회복세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는지, 회복세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중립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팀이 GDP가 오버슈팅 해야만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특수적인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이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시작하여 그 반등세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 성장 경로를 상회하여 큰 경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했는데, 이 지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경기 과열을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인 GDP 갭률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계량적 모델을 요구하고 그 측정하는 기관과 모델에 따라서 추측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그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의 직관성과 명료함을 이용한다면 이제 한국은행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민간과의 소통 능력을 제고하여 더욱 이제 민간의 빠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이 오버슈팅만을 단일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뒷부분 발표에서 금리 인상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금리 인상은 굉장히 무딘 정책으로 경제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판단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 팀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첨언하자면은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실물 경제와 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GDP 양수 저단이 되지 않더라도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실물 경제 해역세 둔화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목격한다면 현재 금융 불균형의 심화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생각을 하면은 모두 종합을 다 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 팀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36페이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업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내수회복 추이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부진은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과 구조적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대면 서비스 노동시장이 회복되더라도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고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수회복을 통해 GDP가 추세치로 오버슈팅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렵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그런 노동시장의 상은 이런 부분을 중장기 요인으로 보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을 단기 제한 요인으로 보았는데 단기 요인은 백신 보급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만 작용한다 해서 단기 요인으로 보았고 중장기적 제약 요인으로 보았던 노동시장의 상흔이라는 부분은 이 해당 요인으로 인한 노동시장 문제가 현재에도 경제 회복 효과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복 효과가 이 제약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잠재 성장률의 둔화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첨언하여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오버슈팅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팀도 그 부분에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이 발표에서 주장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코로나19와 결합하여 저희가 발표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제 코로나19가 기존에 있던 노동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단기적으로도 더 큰 충격을 가져왔다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희 팀은 가령 현재는 저희 팀이 발표에서 제시했던 현재 노동시장의 취약점 중에 이제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굉장히 적은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그 재정을 통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이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활용하면서 이걸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큰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몇 개는 존재한다라고 저희 팀은 역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